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벌리와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 잉글랜드 1부 19위 무패 패무입니다. 벌리의 약점은 전방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EPL에서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중앙에서의 전진과 수비진의 집중력이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오도베르 같은 자원들도 한계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브렌트포드가 강하게 프레스를 하는 상황에서는 경기력에 대한 안심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브렌트포드 잉글랜드 1부 15위 패무패입니다. 올 시즌에는 수비진의 부상과 플래컨의 좋지 못한 퍼포먼스로 인해서 수비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토니가 돌아온 상황에서 상대 수비진을 곤경에 빠뜨리는 모습은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프레스를 강하게 가하는 것을 버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벌리를 상대로는 밀어붙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벌리가 강하게 프레스를 거는 팀에게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수비는 좋다고 하기 어려워도 강하게 프레스를 걸면서 토니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전반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루턴타운과 노팅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 잉글랜드 1부 18위 패무패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좁은 면적을 이용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제법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주중 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이 장점이 주말 경기에 미칠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팅엄이 상당히 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들을 상대로 버텨냈다는 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라인을 올리는 루턴 입장에서는 상대 역습도 매우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 잉글랜드 1부 16위 승패입니다. 중앙을 정교하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 공격력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일단 상대 진영을 찌르고 보는 운영은 제법 시스템적으로는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3연패의 상대도 리버풀, 맨유, 브라이튼이고 스코어도 모두 0대1로 근소했으니 노팅엄이 어떻게든 엉겨붙어서 플레이를 하는 수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해줄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루턴의 홈에서 강한 이유인 압박 강도가 주중 경기로 인해서 상쇄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 매치입니다. 노팅엄이 리버풀, 맨유 등을 상대로 수비를 해내는 능력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노팅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 잉글랜드 1부 12위 승패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는 면모를 보이는데 사실 토트넘이 웬만한 압박은 패스로 풀어가면서 공간을 넓게 쓰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오히려 풀럼이 상대의 기동력이 강한 공격수들에게 당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도 상남자식의 운영 때문에 양측면이 비는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윌슨, 윌리안, 이워비 모두 기동성이 뚜렷하게 장점인 선수들은 아닙니다. 토트넘 잉글랜드 1부 5위 무승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후반에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하는 것을 오히려 잘 이용했습니다. 상대 수비가 흐트러진 틈을 손흥민 같은 선수들도 잘 공략하는 모습이었고 교체로 나온 존슨도 상대를 기동력에서 이길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일단 팀의 전반적인 컨셉이 기동성 좋은 선수들이라서 측면의 공간 허용이 약점이기는 하지만 중원과 수비진이 이를 빠르게 커버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전방 압박을 상대로는 토트넘이 압박을 풀어가면서 공간을 오히려 넓게 사용할 줄 아는 팀이고 풀럼이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하기에는 기동력이라는 면모에서 토트넘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오히려 풀럼의 강한 압박을 토트넘의 빠른 공격수들이 공략하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살레르니타나와 레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1부 22 패무패입니다. 기본적인 공격은 칸드레바의 단독 전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웬만큼 중앙에서의 힘이 되는 팀들은
살레르니타나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레체의 약점이 중앙에서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잦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살레르니타나가 생각보다는 공격이 풀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수비력에 대해서는 여기도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레체 이탈리아 일부 17위 페페페무페입니다. 레체는 결국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상대 선수와의 다툼에서 박치기를 하는 모습까지 나온 이상 프런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레체의 문제는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간격 유지를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원투 패스로도 수비가 너무 쉽게 뚫리는 양상이 짙어서 24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내주는 원인이 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공격에서도 슈팅을 꽤 적극적으로 기록하기는 하지만 결국 크리스토비치가 죽어버리면 빌드업 자체가 먹통이 됩니다. 레체의 현재 상황을 낙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독이 교체된 영향도 있고 팀의 전술도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수비나 주포의 폼 등 변수가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살레르니타나의 단순한 전진도 레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버 2.55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시노네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일부 18위 페페페무페입니다. 홈에서는 꽤 좋은 전적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의 점유와 공격성으로 올 시즌 리그에서 거둔 모든 승리를 홈에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중원 싸움이라는 면에서 기존 강호들과의 승부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라치오가 아무리 지난 시즌 대비 페이스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프로시노네가 열세 전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중앙 싸움에서 밀리면 프로시노네의 약점인 슈팅 허용이 매우 잦다는 점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일부 9위 승페페페페입니다. 라치오도 올 시즌에는 중앙에서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유리하게 압박을 풀어갈 수 있는 강호들을 상대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4연패의 기록이 피오렌티나, 밀란, 바이언, 우디네세로 전력 공백이 있었던 우디네세 전을 제외하면 라치오보다는 동전력 이상이었습니다. 프로시노네를 상대로는 카탈디를 주축으로 한 지공이 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프로시노네의 중앙에서의 힘이 홈에서 더 잘 통한다는 면모가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프로시노네가 중앙 전력에서 라치오에게 맞대결을 할 만한 전력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라치오가 강호들과의 승부와는 달리 프로시노네를 상대로는 지공 성향이 잘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